김용빈 집 앞에 경찰 출동. 10월의 찬 공기가 서서히 내려앉은 수요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파란 경광등의 원이 겹겹이 그려지고 있었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무전음, 114동 앞. 보행자 통제하세요. 이 소리와 함께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사람들의 실루엣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몰렸다. 엘리베이터 홀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화면 속 실시간 방송에는 빨간 자막이 튀듯이 박혔다. 속보, 가수 김용빈 아파트 앞에 경찰 출동. 이웃들, 무슨 일? 수군거림 시작. 그 순간 바람결에 떨어진 은행잎 2장이 바닥을 굴렀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낮게 묻었다. 묻는 이 목소리는 단지의 오래된 벽시계처럼 건조했지만 그 일상성은 오히려 상황의 비일상성을 배가시켰다. 단지 114동 앞 회색 방음벽 옆에 선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체격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르고 길쭉한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로 늘어져 있었다. 그 남자의 왼손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무엇인가 푸른색의 편지 봉투가 쥐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파란 조끼의 순찰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다가섰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자는 미처 답하지 못한 채 봉투를 꼭 쥔 손을 조금 더 움켜쥐었다. 봉투 모서리가 살짝 구겨지며 사랑빈이라는 4글자의 스티커가 빛을 받았다. 가수 김용빈의 팬덤 이름 사랑빈. 밤 공기 속에서 그 4글자는 낙타처럼 우직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사건의 서두는 어쩌면 더 사소했다. 낮 3시 20분경 경비실로 2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114동 2201호 라인 복도에서 낯선 남성이 서성거려요. 아이들 학교 시간인데 사진 찍는 것 같아요. 경비는 먼저 단지 순찰을 돌았고 낯선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5시 12분 또 한 통.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편의점 앞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데 경비는 분명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전 팬이에요.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가 3번째로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 놀이터 끝에서 파란 우비를 입은 청년이 달려오고 있었다. 김용빈의 매니저로 알려진 인물, 겉모습은 단정했으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남자를 향해 말하려 했다. 여기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께도 김용빈 씨께도 불편을 드려요. 남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매니저를 보았다. 그 표정엔 간절함과 피로가 동시에 붙어 있었다. 한 번만요. 전달만 해주세요. 봉투가 스멀스멀 흔들려 비닐에 감긴 조와 장미 한 송이가 달빛을 퉁기듯 번쩍였다. 매니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다. 경찰은 절차를 지키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무전기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명령이 끊임없이 상황 확인, 인원 통제만 되풀이했다. 무슨 일인가요? 같은 동이웃들이 층층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중 한 아주머니는 낮게 말했다. 또 팬이에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라던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젊은 부부가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혹시 최근에 올라온 루머 때문 아냐? 그 루머 진짜야? 키오스크 앞 택배기사도 잠시 손을 멈추고 먼발치로 바라봤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소문도 근원을 삶의 흐릿한 경계에 숨긴다. 경찰은 맞장구 치듯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온 겁니다.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라서요. 남자는 봉투를 더욱 조심스레 내밀었다. 알아요. 다만 오늘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이 그의 목이 멎었다. 오늘이 제 누나 기일이라서요. 주변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매니저의 시선이 그 봉투에 내려앉았다. 봉투 앞면에는 다정한 글씨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용빈님께 누나의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2달 전 어느 지방 공연장.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밤
청중의 푸른 빛봉이 들썩이며 물결을 이루던 순간 한 소녀가 관객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빨갛게 부은 눈을 하고 양손에 작은 노트를 꽉 쥐었다. 노트 맨 첫 장엔 엄마, 나 오늘 행복했어 라는 문장이 삐뚤빼뚤 쓰여 있었다. 무대 위에선 트로트의 금빛 멜로디가 환희의 도약을 그렸고 객석에서는 누군가가 휴지 상자를 돌렸다. 그 소녀의 오빠가 바로 지금 봉투를 들고 있는 남자가 뒤늦게 공연장 바깥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날 밤 소녀는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남자는 그 일을 믿을 수 없는 우연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고 필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조리했다. 소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오빠의 휴대폰에 맺혀 있다. 오빠, 용빈 오빠 노래 들으면 나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 메시지는 오빠의 시간에 균열을 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일하던 카페에 야간 근무를 줄이고 소녀가 쓰던 노트와 손목시계를 가방에 넣어 다녔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접었다 펴기를 수십 번. 소녀가 사랑했던 가수에게 소녀가 생전에 해보고 싶었으나 끝내 못했던 말을 대신 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다. 스토커인가? 사생팬 아냐? 낮고 가는 목소리들은 밤의 벼랑에서 서로 비집고 나왔다. 사회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 전에 먼저 모양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리본처럼 가볍지 않고 돌덩이처럼 무겁게 낙하한다. 경찰은 절차를 지키려 했다. 남자는 경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거리 유지, 소란 행위 없음, 위협적 물건 소지 없음. 하지만 주민의 불안은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손이 떨리면 그 떨림은 사실이 된다. 그래서 경관은 낮게 타이르듯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실 순 없습니다. 편지는 저희가 소속사 측에 전달해 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끄덕이지 않는 듯 했다. 마치 자신의 의식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114동 로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김용빈이었다. 검은 야구 모자, 회색 후드, 그리고 마스크. 그러나 저음의 목소리와 걸음걸이가 도시의 낡은 가로등처럼 낯선 분위기를 한순간에 부드럽게 덮었다. 이웃들의 숨이 멈췄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놀라 잠깐 웃음이 터졌다가 곧바로 입을 틀어막았다. 경찰은 매뉴얼을 떠올리듯 짧게 제지하려 했다. 주민분들 안전을 위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용빈은 매니저를 지나 남자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 겨울이 오기 전이 마지막 가을 냄새가 지나갔다. 제가 받겠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내밀지 못하고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직접 받으셔도 됩니까? 김용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한 가지 감정만이 선명했다. 경계가 아닌 경청. 그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다. 다만 양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낮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빠르게 켜진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누군가가 이미 실시간 방송을 켰고 화면은 수천의 시청자와 공유되고 있었다. 채팅창에는 온갖 문장이 셀 수도 없이 흘렀다. 심야에 왜? 또 팬 난입? 경찰까지? 역시 직접 받는 거. 너무 멋지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감탄과 걱정, 비난과 변명, 찬사와 경고가 하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뉴스 속보를 흉내내듯 자막을 얹은 2차 방송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단독, 사랑빈 스토커 위협, 충격, 김용빈, 심야의 팬과 대면, 위문, 편지 속엔 무엇이? 탐색을 위장한 호기심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 꽂혔다. 김용빈은 고개를 들어 이웃과 경찰, 매니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 들어가세요. 추우니까요. 그는 자신이 직접 끝내야 할 것들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이 사건이 그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낼 지렛대가 될 것이란 걸. 다음 날 아침, 단지는 평소와 같았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소리,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커피 머신의 일정한 진동. 그러나 온라인은 폭풍의 눈이었다. 밤중에 팬 접견? 위험하다 대인간적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상단을 점령했고 커뮤니티에는 어젯밤 114동 목격담이 쏟아졌다. 진짜 젠틀했음. 근데 매뉴얼 어기면 안 되는데. 경찰도 난감했을 듯. 편지 속에 뭐가 있었을까? 그때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어젯밤. 그 남자의 오른손에 들린 푸른 봉투 클로즈업. 이 논쟁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봉투 모서리에 붙은 사랑빈 스티커 옆. 작게 적힌 서명. 가희.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다. 혹시 지난달 그 사고, 그 소녀 이름이 가희였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누군가가 덧붙였다. 그 소녀, 남자 형제 있었다고. 카페 창가에 앉은 매니저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밤사이 소속사 메일로 들어온 메시지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다. 팬 스토킹 강력 대응 바랍니다. 안전 매뉴얼 강화 필수. 직접 받으신 건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감동과 경계가 또다시 한 페이지에 공존하고 있었다. 매니저는 마지막 메일을 클릭했다. 제목, 가희의 오빠입니다.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메일 본문은 짧았다. 편지 속엔 가희가 마지막으로 적어 내려간 노래 가사와 언젠가 무대에서 꼭 불러달라는 부탁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요구는 아닙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가족에게 어젯밤 당신의 한마디는 오래 남을 듯합니다.